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측인 321단의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치열한 적층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가장 먼저 300단 제품 양산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에 SK하이닉스 부사장은 AI 스토리지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앞으로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 8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은 유럽 헝가리와 미국 사우스 다코타로 낙점됐습니다. 헝가리를 기점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북미에선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제조 시설로 중부 생산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전략 지역인 유럽 사업을 대형화하고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는 시장 지위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롯데그룹은 12월 파산설 지라시 해명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롯데케미칼 신용위기설을 재차 맞닥뜨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기간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며 회사채 관련 잡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롯데그룹은 부동산과 가용예금만 71조 4천억 원에 이르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10만 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기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양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아쉽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를 보면 어제 말씀해 주셨던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아까 나왔던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낸드를 첫 양산한다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주를 조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엔비디아의 또 실적 발표가 좀 있었지만은 특별한 요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격이 굉장히 과도한 상황에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예정된 호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트럼프 정책 최근에 현재 이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담당자를 계속해서 지정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요동이 좀 치고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시장의 흐름이 견조한 어떤 상승의 트렌드로 약간 귀화되는 조짐들이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미국 시장 보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급등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상당 부분 여기서 안정권을 보여주다가 기간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터닝 이런 흐름이 또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상승의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던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는 보통 3차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은 상승과 조정 2분의 1, 절반을 찍었죠. 근데 두 번째로 갈 때는 절반까지 안 가고 이렇게 눌림목, 학습 효과였기 때문에 조정폭이 약간 상당 부분 적어지는 관점들이 있고 3차가 되고 나서 큰 폭의 어떤 조정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죠.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됐던 그런 3개월간의 사이클이 마감이 되고 또 다른 3개월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년이 이게 4분할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단위로 분기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 단위 또는 3개월 분기 실적 단위가 추세와 패턴이 정해지는데 1년이 상승이면은 추세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큰 파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상승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개월마다 이런 흐름에서 첫 번째로 나와지는 2분의 1 탄상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행보가 약간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상승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트럼프 충격 이 부분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계속 반등이 되고 횡보에도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는 60일선까지 보여주다가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트럼프 충격이 바로 11월에 이제 초에 저점으로 저점으로 작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쌍바닥 패턴의 완성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상승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컴투스홀딩스가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보여주는데 뭐 섹터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NFT 쪽에 해당이 되죠.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컴투스홀딩스는 모바일 게임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거는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결합을 좀 하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는 업체가 위메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홀딩스, 네오에이지 홀딩스, 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위메이드 다음에 컴투스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넘버 2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컴투스홀딩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1, 2, 3, 4, 5 일주일 조정 보이고 하루 지나다가 바로 슈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중심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뭐 2, 3일 최소한 뭐 길면은 한 5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슈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홀딩스를 현재 게임주를 뭐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넘버 원의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뭐 생각보다 움직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순환매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주기 사이클, 이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런 한 달 주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 또는 21선에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나타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슈팅, 조정 이렇게 갈 수 있죠. 다시 슈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추세 이탈이 되고 뭐 온바닥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2차 상승 또는 1차 상승이 적었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 옥션, K 옥션 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전혀 움직임이 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P2E 게임 어떤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이제 테마적으로는 연동하지 않는다. 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종목에 보시면은 강스텐 바이오텍이 오늘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첨생법 관련된 내년 2월 실효 발효를 앞두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이제 창립이 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심하니까 일본 정부 쪽하고 규제 어떤 완화 쪽으로 이쪽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네이처셀도 있죠.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도 이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트럼프 정부에서 백신은 음모론이다 이걸 주장한 사람의 어떤 이제 정부 담당자 부분에 그 케네디의 발언이 있죠. 주니어 케네디 발언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고 그다음에 FDA 국장도 음모를 주장한 사람을 FDA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mRNA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변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쪽이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다. 돌고 돌아서 또 줄기세포 쪽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 순환매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 외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한번 대장주 역할 현재 메디포스트도 이런 순환매 흐름의 어떤에서 순환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조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면 뭐 차바이오텍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기 차트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좀 없지만은 한번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시장의 흐름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이 S바이오메딕스 좀 해당이 되죠.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신경종구 세포를 현재 고농도 추출해서 요거에 대한 임상 실험이 굉장히 효능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세포 쪽으로 치료제는 최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쪽의 어떤 흐름들은 많이 연구가 좀 됐지만은 이쪽에 최초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뭐 9% 빠졌지만은 그제 이제 상한가를 치고 조정 보이고 조정 보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S바이오메딕스가 뭐 차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뭐 이화공영이 오늘 뭐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뭐 중소형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쪽하고 결을 같이 하고 좀 있습니다. 범양건영이 이제 상한가를 뭐 쳤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에 관련된 종목이 되면서 중소형주 쪽의 어떤 저평가, 저PBR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의 이제 되고 있는데 삼부토고는 현재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맥적으로 연결이 됐다 해서 뭐 대장주로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난광토건 부분들도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때 당시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중소형 건설주로 금호건설이나 동부건설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금호건설 드디어 순환매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해외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업체 관련된 어떤 해외 진출 경력이 있는 중소형주가 이제 타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롱글로벌이나 이제 금호건설 부분들이 이쪽에 어떤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평가 건설주면은 이쪽에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난강토건을 비롯해서 금호건설, 뭐 코롱글로벌 이런 부분이죠. 코롱글로벌도 이 시총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경력이 있는 또 진출 경험이 있는 업체 또 안정적인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살펴보면요. 코스닥이 다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반도체 이쪽으로 시장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 가상화폐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호재로 가상자산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한때 95,000선 돌파했다가 지금은 현재 96,000선까지 돌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귀추가 더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이슈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죠. 에이테크임스를 사용을 했고요. 또 러시아는 핵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에서 휴전 협상에 돌입할 의향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다시 이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양시장이 모두 좀 잘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슈들 그만큼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이죠. 친 비트코인 약속한 이제 트럼프 백악관의 이제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을 검토를 한다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 그 트럼프의 생각과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
이제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달러에 대한 패권,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이제 대세가 되는데 달러를 디지털 화폐를 하는데 반대를 한다. 민간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화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카드 사용 인구가 상당히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달러를 팁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이제 일본과 약간 비슷하게 이제 보수적인 것도 있고 내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로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축 통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그런 기반이 된다면은 현재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아니라 100억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20년 내지 30년대 100배 정도 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뭐 증권거래위원회에도 비트코인, 친비트코인 수장을 안 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지정적인 리스크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현재 유동성 위기에 대한 또는 투자 위축에 대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빠졌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오히려 반대.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회피 자산으로의 가치가 좀 있는 그런 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기술 투자, 업비트 운용사로 잘 알려져 있고 하나투자증권과 함께 잘 유명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마침 조정권에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의 이슈는 몇 달 동안 또는 내년 1년 동안 계속 화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을 전제로 해서 트럼프와 휴전 논의가 있다. 그런데 최근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미사일 공격 어떤 장거리 이런 규제를 이제 푸는 그런 약간은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가 강공 핵을 쏠 수도 있다 하는 그 위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알려지기로는 지금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은 전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 50년도의 휴전 협정 이게 비슷하게 이제 재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구워서 그냥 휴전을 하고 20년 뒤에 우크라이나는 가입하고 20년 뒤에는 푸틴도 이게 자연사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푸틴도 굉장히 둘 다 굉장히 힘에 겨운 상황인데 어떻게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재건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된 부분들, 현대건설기기라든가 현대에버다임 이런 재건주가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은 새로운 종목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 가지고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급등했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다 빠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 빠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추세선 상단에 일단은 걸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대거 공개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연다. 개인화된 AI 서비스에 좀 해당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투자한 회사가 오픈 AI, 챗 GPT에 좀 해당이 되고 이에 맞서는 것은 구글의 제미나이 쪽이 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쌍두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메타의 어떤 라마 언어 모델도 있고 오픈 소스 어떤 인공지능도 있지만은 스마트폰 쪽에서의 강자 부분 구글하고 애플하고 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휴를 좀 했죠. 그런 체계도 있는데 아무튼 AI 에이전시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인 AI 시대가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보자면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업체 부분들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과거에 이제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군들, 셀바스 AI 이런 종목을 많이 제시를 했죠. 근데 오늘 새롭게 제시한 부분들이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마음 AI를 개발을 좀 했고요. 오키레스타의 개념처럼 또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처럼 여러 가지 인공지능,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도 있고 외부에서 이제 제휴했던 인공지능이 있는데 현재 회사에 맞게끔 현재 편집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아웃풋할 수 있는 그런 것을 B2B를 전문으로 좀 해주고 있는 물론 B2C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마음 AI가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딘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약간 뭐 침체를 거듭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종목은 조금이라도 시세가 낮지만은 마음 AI는 전혀 이제 시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 번 정도는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마음 AI를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LG에서 통신사에서도 이제 로봇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통신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데 LG에서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는데 전용방 EM5G 사업 서비스를 구동을 하는데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을 첫 시연을 했다. LG도 클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로봇을 굴리는데 이제 부품뿐만 아니라 이런 운영 체제가 또 별도로 좀 있습니다. 이래 여기서 자율주행 로봇을 첫 시연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현재 사업을 펼쳐주고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어떤 부품 조립,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 또는 클라우드 어떤 사업 연계된 이런 것들이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뭐 세부적으로 더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어서 계속 로봇 관련주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완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정말 다양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품도 로봇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그쪽은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오늘 로봇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로봇에 대한 부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 왜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로봇에 대한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은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한 게 모터, 감속기 이걸 세트로 되는 것이 이제 액추에이터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성능해야 되고 첨단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 부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한 수혜는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기계 쪽에서는 이런 어떤 중요성들이 있고 전자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로봇에 대한 동작에 대한 제어 또는 모터에 대한 전력을 공급한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이 전력 공급하는 모터 드라이브 이런 것이 또 다시 한번 중요시하게 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 소프트웨어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감각 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센서가 중요하죠. 이미지 센서,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카메라 센서나 각종 센서가 중요하다시피 로봇에서도 이런 그 센서, 촉각, 특히 이제 촉각 센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전기차하고는 또 다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또는 움직이는 어떤 스마트폰의 개념이 전기차라면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약간은 플랫폼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생태계 플랫폼이 뭐냐?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제 PC 시대에서 현재 모바일 시대에서 로봇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변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여기서 이제 PC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 많은 부분들이 있죠. PC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인터넷 사이트, 그다음에 모바일 쪽은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대세를 좀 이루고 있는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는 윈도우 10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PC에서는 됐죠. 모바일 쪽에서는 안드로이드 체제, 뭐 이런 iOS 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마찬가지 이 로봇에 구동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은 로봇 전용 플랫폼 또는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의 자체 독자적인 어떤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한 로봇에 대한 플랫폼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장착할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이 현재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또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의 어떤 플랫폼이 달라지만은 이 모멘텀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로봇 싸움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 체제를 제공하거나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설계 도구 툴을 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는 운영 체제를 그냥 귀찮으니까 운영 체제를 사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개발 툴을 사거나 해서 엔비디아의 플랫폼 전략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독자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인데 주로 현재 비주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모션 레퍼런스라 해서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는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트윈으로 모든 것을 그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고 모두 다 운영 체제를 차지하고 있는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상용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올류 아틀라스, 그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다음에 외국계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유니트리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3파전 또는 4파전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품주도 약간 수혜를 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품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모터가 있고 액추레이터가 있습니다. 관절, 뼈마디, 그다음에 손가락의 어떤 이 토크 센서, 이렇게 지능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첨단 부품들이 대부분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원가는 액추에이터, 모터하고 감속기 이런 것들이 세트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액추에이터라고 우리가 세트로 된 것을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원가를 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념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절 부분은 전부 다 서버 모터가 들어가고 감속기 들어가고 이 세트를 액추에이터라 하고 나머지 구조 부품은 단순한 거죠. 그다음에 센서 부분, 그다음에 제어 부분. 로봇의 팔 동작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어 센서도 있어야 되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체제 안에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과정의 생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이 액추레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협동 로봇에서 똑같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팔 기능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액추에이터, 구동 부분이죠.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러, 서버 드라이브하고 모션 제어기,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동과 제어의 과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부분을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감속기 이게 감속기가 있고 이제 모터 부분이 있고 베어링 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관절 부분입니다. 안에 뭐 토크 센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센서, 엔코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속 장치 뭐 플러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베어링, 모터, 감속기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걸 또 이 센서, 엔코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봇팔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센서 부분은 엔코더 쪽이죠. 요걸 전체 구동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브, 전력 공급, 모션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션 제어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감각 부분, 센서 부분이죠.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마지막 촉각 부분에서는 이제 토크 센서, 힘 조절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부품주도 다 이야기했고 운영 체제도 이야기했고 요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마 로봇 부품이었습니다. 로봇 생태계에서 기계부터 전자 그리고 감각 센서까지 다양하게 들어가는 만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이 부품 시장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로봇 이야기 이어서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 로봇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로봇 하나 만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수많은 이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만큼 관련 기업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특징주로는 클로봇하고요, SPG 두 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요거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각종 적용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특정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체제 안에 앱이 깔리잖아요. 그 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모든 것을 다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다방면에 이 소프트웨어가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신규 상장 이후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또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줬지만은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다가 뭐 이중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한 달 정도의 급한 차익 실현 매물은 일단 보유수 물량은 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3개월 후에 나와주기 때문에 아주 2개월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소프트웨어가 클로봇하고 신규 장상, 시메스 이런 종목이 좀 있죠. 로봇 제어에 대한 웨어는 이것 외에도 RS 오토메이션이나 뭐 아진에스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두 가지 종목군의 강자인데 그중에 이제 클로봇을 뭐 제시를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부분인데 SPG라는 종목인데 이 업체는 현재 소형 기어드 모터의 이제 국내 1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액추레이터가 중요한데 모터에다가 이제 감속기만 달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만 하면 좀 됩니다. 그래서 SPG가 소형 기어드 모터의 1위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로봇에 대한 모터도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쌍바닥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터닝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의 박스권의 중심축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클로봇의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레온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다음 SPG의 경우에는 소형 기어드 모터가 국내 1위인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오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보면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소형 기어드 모터 둘 다 로봇 발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마음에 가실까요? 일단 그래도 하드웨어 먼저 네. 또 실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PG를 골랐습니다. 네. 자, SPG를 고른 이유는 첫 번째 부분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소형 기어드 모터의 국내 1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냉장고를 하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얼음 분쇄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쪽에 많은 모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팬, 뭐 이런 냉각기, 환풍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정밀 감속기 이제 분야에서도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협동 로봇, 하모닉 로봇, 그다음에 그 산업용 로봇, SR 감속기, SH 감속기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도 감속기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은 높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공장 자동화 안에서도 이런 협동 로봇이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조 설계뿐만 아니라 이런 부품 설계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링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한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PG가 최대 좀 수혜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SPG였습니다. 로봇 부품 덕분에 보다 정밀하게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되니까 저희 종목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종목 머니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아진 엑스텍입니다. 네. 예, 자, 아진 엑스텍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액추레이터 다음에 이 로봇에 대한 모션 제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동작 제어, 로봇 제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션 제어 칩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제 칩 제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칩뿐만 아니라 칩을 조립해서 하는 모듈, 그 다음에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 요것까지도 같이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각종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도체에서도 무인화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진공 이송 로봇에서 RS 오토메이션과 함께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까는 데서도 많은 참여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동식 협동 로봇의 실증 사업의 추진 주관사로 설정이 될 정도로 기술력은 일단 검증을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모션 제어기, 모터 제어 전용칩, 모듈 제어 보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걸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로봇에 대한 성장성, 대중화가 되면은 최대 이제 수혜주로 떠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로봇 전문으로 하는 로봇 컨트롤러, RMC라고 하는 사람용 로봇 제어기도 별도로 이제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이동식 협동 로봇이 있는데 실내 쪽이 해당이 되죠. 여기를 보시면은 바퀴가 있고 이걸 보시면 어째요? 로봇 팔이 있죠. 공장 내 돌아다니면서 모든 작업을 하는 그런 이동식 협동 로봇 실증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대표 주관서로 와 있고 얼마 전에 뭐 윤 대통령이 이 업체를 탐방을 했다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 탐방까지 또 허용을 좀 했겠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AR 기기, XR 기기가 부상을 좀 해주고 있죠.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AR 글래스 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AR 글래스, XR 글래스에 대한 어떤 생산도 같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라스에 관련된 AR 글라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AR 글라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이제 추가적인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현재 XR 기기 또는 AR 기기 이런 부분들이 애플에 이어서 삼성에서도 출시를 좀 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또는 AI 기능과 함께 적용이 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아진에스텍이 이런 관련된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는데 주가로 보면은 좀 뭐 1,000억대 미만이고 침체를 거듭했습니다. 이 장이 안 좋아서 1,000억대들이 빠졌는데 지금 차트로 보면은 저점 하단선 라인에 거의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급이 안 붙어서 저점이다 보는데 순환매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일 종가의 매수가,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가 되고 목표가는 이 추세 이 상단 9,5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진에스텍을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아진에스텍하고 약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도 이런 로봇 모션 제어에 쌍두마차이기도 하고 삼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탑픽 종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가상화폐, 우크라이나 재건, AI, 로봇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로봇 부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아진 엑스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